다섯 번째 영상 같은데, 냉골인가를 들렸다 가려고 했더니 길을 잘 못 찾아서 주민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폐쇄돼서 뭐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되겠어. 빠르게. 지금 생각보다 1시간 이상 좀 지체가 되는 상황인데, 예상도로라면 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6시쯤 도착해야 정상인데, 한 7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아. 아마 7시까지는 해가 좀 그래도 있을 거야. 완전히 어두운. 한참을 내려왔는데 근데 기신사가 완전히 반대쪽에 있던데 산을 어떻게 타고 온 거야? 일단 뭐 왔던 길로 가야 되니까
무슨 뭐가 있긴 하네. 여기 자연휴양림이 하나 있더라고. 글로 가는 거 냉골도 보고 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원래 왔던 곳으로. 저 자연휴양림 때문에 이 길이 거의 안 다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이씨, 온몸이 완전 땀범벅이네. 조금 더 올라가서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목적으로 가야 되겠어. 이 지팡이도 좀 정비를 하고, 한 시간 정도는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적어도 30분 안쪽은 30분 내에 정상에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면서 근육을 풀면서 올라가야지. 아까 계속 내려갔더니 허리 힘을 줘서 그런가 허리가 아프네. 올라가면서 충분히 근육을 풀어야지.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아, 다리가 무겁기 시작하는데. 경사가 심해. 뭐지? 이게 뭐지? 탄피같이 생겼어.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상황이네. 어젠 추워서 혼났는데 오늘 땀이 범벅이 되는구나. 이 느낌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운동을 해서 이 질퍽하게 땀이 온몸을 감싸도는 이 느낌. 모든 근육의 움직임들이 아주 불화산처럼 활발하게 연수하듯이 막 움직이고 있는 이 느낌. 평지네. 평지가 있었던가? 계속 오르막길이었던 것 같은데. 날씨는 조금 쌀쌀한 편이네. 평지로 걸으니까 시원하네. 잠깐만, 이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또 가방 끈을 안 맸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여기도 안 맸네. 좀 힘들더라, 가방이. 단단히 조여매야지. 갑자기 미행당하는 느낌이야. 마음이 쫓겨서. 예전에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할 일은 거의 없지. 나는 여러 번 미행을 당해봤는데,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한편은 좋은 의미에서 미행도 있었고, 한편은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미행도 있었고. 다 20살 시절, 20대 시절 다 이야기들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지. 지금도 물론 열정적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뭐 약소하지. 그림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글도 열정적으로 쓰고, 음악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밖에 나가서 연주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섭외가 들어와서 어떤 행사 같은데 자주 오프닝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유명인사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겪는 그런 고초. 스토커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행을 당해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잣집 막내딸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쪽 부모님이 미행을 붙여가지고 미행 당해본 적도 있고, 내가 뭔가 지금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예전에 전설의 고향 중에 어머니 병을 낫기 위해서는 뭐 신령님이 알려줬던가, 자정에 어느 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사람의 다리를 잘라다가 얼른 하산을 해서, 하산을 할 때 명심할 것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얼른 미리 가마솥에 불을 끓여놓고 그 다리를 가마솥에 집어넣어라. 그럼 그때는 뒤를 돌아봐도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밤새워 다리 물을 어머니가 드시게 하면 병이 싹 나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시음을 시험한 것 같은 그 정도로 극한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지, 효심이 지극하면 그런 두려움, 공포도 다 이겨내고 그런 믿음을 가질 테니까.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몇백 년 묵은 산삼의 이치를 알려준 거였잖아. 그게 얼마나 사람처럼 비슷하게 컸으면. 근데 산삼이 몇백 년 묵는다고 사람 다리처럼 그렇게 굵으려나. 약간 뭐 과장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을 봤던 거라 다른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막 산삼을 캐고 하산을 막 정신없이 하면서도 뭐가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섬찟섬찟 놀라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근데 그때 뒤를 돌아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서양에도 이 비슷한 게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돌이 되던가? 그건 저기 신화인가? 눈빛을 보면 돌이 되는 거. 아무튼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겁나게 이게 사람을 공포에 밀어넣는 거거든. 뒤에서 뭐가 이기충이 느껴지는데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게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거지. 사실 인간도 역시 동물이라 그 본능적으로 기운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어제도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각적 왜곡.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이 왜곡 현상. 아이들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보는 거보다는 직접 만지고 느끼고, 특히 입에 갖다 대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걸로 좀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잖아. 무조건 입에 갖다 대잖아. 그게 더럽든 위험한 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에이 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지. 이제는 감각보다는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거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떤 게 더 냉철한 의미에서 정확한 걸까? 보는 게 정확한 걸까? 느끼는 게 정확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긴 하지. 평지를 걸으면 시원해. 날씨가 쌀쌀한 날씨라 올라가면 땀이 나고, 이렇게 평지를 걸으면 시원하고, 바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월인데 쌀쌀하네. 여기 좋다. 조용하네. 그렇게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1시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어쩌면 여기를 자주 올 수도 있겠어. 가깝고 부담 없고 생각을 하면서 산책하기 방해받지도 않고. 여기를 내가 싹 정비해야지. 나중에 와서 낙엽을 쫙 치워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들하고도 오고 좀 라이딩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나 때문에도 잘 먹질 못해서. 내가 원래 부모님을 봐서도 키가 더 훨씬 컸어야 되는데, 형제 중에 내가 제일 좀 해가 뜨네. 5시인데 진작에 해가 뜨지.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잘 못 먹기도 하고, 거의 굶다시피 가난한 예술가 삶을 살아가지고, 집에서 잘 먹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냥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이 쉽지 않았어. 오늘도 사실 제대로 끼니다운 끼니를 뭐 먹은 건 아닌데, 아침에 살짝 어제 밥 안 쳐놓고 다 밥 해먹고 조금 남은 밑에 눌러붙은 누룽지 조금 그거 먹고, 좀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리고 바나나 좀 챙겨 먹고, 초콜릿도 챙겨서 조금씩 먹고, 뭐 제대로 끼니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네. 근데 이 정도면 풍족하게 먹은 거지.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로 커피 한 잔으로, 그것도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그때 당시 커피가 한 잔이 50원인가 100원인가 있었는데, 그거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도 행복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신기하게 해가 떠가지고 막 대낮 같네. 지금 해가 질 시간인데 거의 앞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축복의 햇살 같았고, 오늘 진짜 제대로 운동하는구만.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35분 좀 됐으려나? 얼마나 됐나 볼까? 38분 38분 지났네. 아까 한참을 내려왔잖아. 내가 계단이 내려가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등산이야. 결코 가파로. 아, 햇살이 나오니까 좋네, 좋긴. 아까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주민 한 분 만나봐. 그리고 지나치다가 자연 휴양림을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옷에 계급장 같은 게 달려있던데 한 40대 정도로 보이던데 젊은 친구 하나랑 그 두 사람 얼굴이 가물가물거리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에 나가서 처음 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한참 대낮 같아. 해가 떠가지고 사실 대낮이 아닌데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금방 있으면 해가 져서 어두워질 수 있는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래서 산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산을 해야 돼. 해가 갑자기 지거든. 특히나 산속에서. 식벽이, 그래서 이건 흔히들 하는 말인데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가 지면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거든. 갑자기 해가 지면은 처음에는 식별하기 어렵게 느껴져. 그러나 그냥 그걸 인내심을 갖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조금만 기다리면 식별이 되거든. 거기다가 만약에 달빛까지 맑은 날이다 그러면 완전히 대낮처럼 밝다고. 나는 이건 지금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냐. 몇 번이나 한밤에도 산행을 했었으니까 길을 잃어서 그런 적도 있고. 이 정도 지금 길이 있는 길은 뭐 사실 아주 안전한 길이지. 험한 길도 없는 산을 밤에 돼서 진짜 밤 늦게까지 헤맨 적도 있었으니까.
상목산 정상 360m.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지체됐네. 목적한 시간보다 아직 360m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끊임없이 내려가던 길은 다 올라왔나 보네. 결국 걷다가 좀 허리 좀 풀어야 되겠는데, 허리에 좀 무리가 간 것 같아. 허리 근육이 알이 되겠는데. 어제 보니까 자꾸 앞면만 보여서 최대한 지금 기울여서 찍고 있는데 더 이상 각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앞이 너무 짧게 보이다 답답하게 좀 멀리 보여야 되는데. 다시 오르막길. 여기를 싹 낙엽을 치우면 그나마 좀 수월할 텐데.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 하산하는 과정에서 햇살이 떠서 좋다. 처음 산행 시작했던 날도 햇살이 떠서 기분이 좋았는데 마무리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네. 연휴 동안 계속 산행을 했는데 마치 딴 세상에서 꿈을 꿨던 것 같은 느낌이야. 꿈속에서 깨서 다시 저 현실로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겠지. 오늘이 월요일인가? 아, 아직 그 오르막길이 안 끝난 거구나. 이제 이 오르막길만 오르면 계속 내리막길이겠네. 근데 산이 어떻게 길이 지금 나 있길래 아까 바이크를 세우는 데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이쪽이 아니구나. 아무튼 산길은 이게 묘해. 절대적인 방향 감각이 필요해. 산세만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근데 묘한 것은 이게 산을 자주 타면 몸매가 그렇게 바뀌나 봐.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내 체형을 보고 산을 자주 타는구나를 알더라고. 하긴 사이클, 자전거 자주 타면서 운동하는 사람 몸매가 체형이 또 다르고 수영 자주 하는 사람 체형이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전신 운동이긴 한데 이쪽 그 어깨 근육하고 이런 데가 이제 발달하게 되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어깨 근육 발달하고 이 가슴 근육 발달하는 게 별로 이게 좋지가 않아. 살짝 왜소한 느낌이면서 잔 근육질, 약간 이소룡 타입, 그 정도가 딱 좋지. 이 과도하게 근육량이 늘어가지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가 싫더라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좀 혐오감 느껴져.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은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 저기 어깨에 안기면은 좋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의 가슴에 안겼을 때 남자가 느끼기에 이 딱딱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지가 않거든. 약간 살이 좀 있어야, 젖살이라고 해야 되나, 보기 좋게 살집이 좀 있어야 품에 안겼을 때 팔베기를 해줘도 좋지. 한 50분 되지 않았을까? 영상을 끊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길어지면 49분.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바로 이어서 50분이거든. 자, 끊었다가